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한일 양국의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뭐 여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그 하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장인의 나라 일본 장인 정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거 일본 쪽을 생각하면 가업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소위 말해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 특허 이런 것들이요. 아직까지도 일본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그걸 발명하신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참고로 그분들은요. 아주 단순한 업무일지 몰라도 한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진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오롯이 그 일만 하시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제가 일본에서 모 기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 그 장인 정신, 어떠한 선배 엔지니어가 후배 엔지니어한테 자기가 정년퇴임하기 전에 그 기술들, 노하우들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부분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기업이라든가 전자기술 뭐 이런 쪽에 IT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일본에 가면요, 뭐 50대 후반 혹은 60대까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아직도 엔지니어로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납땜 알죠? 납땜.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 뭐 IT나 전자계통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납땜 뭐 혹은 뭐 솔다링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그 납땜을 하는데요. 이 납땜도 진짜 그 솔다링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요, 숙련자인지 비숙련자인지 따라서 납땜을 하는 게 옆에서 보면요, 결과물을 보면 예술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미경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예술입니다. 그 솔다링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한 것들이 결과물이 달라요. 그런데 이 일본에 있을 때 제가 그 납땜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곧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뭔가를 그 후배한테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기술을 이어받는 그 후배가 진짜 학교 갓 졸업한 20대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데리고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납땜하는 기술만 가르칩니다. 납땜하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사이도 되게 좋아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정말 둘이 사이가 좋고 차도 같이 마시고 뭐 담배도 같이 피러 갑니다. 일본은 뭐 어른하고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맞담배를 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하고는 약간 문화가 달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담배도 같이 피면서 차도 마시고 어떨 때는 둘이서 뭐 끝나고 술도 한잔 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 선배가 그 후배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이 납땜을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많은 실패 사례와 노하우들을 같이 붙어 있는 순간에 그걸 다 알려줍니다. 네, 물론 그 20대의 그 후배가 그 노 엔지니어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과 기술들, 그리고 그 어떤 말을 해주는 데서 모든 걸 캐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마치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어떨 때는 엄한 표정으로 어떨 때는 정말 얼르고 달래가면서 알려주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는 정말 뭐랄까요, 새로운 충격이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형태가 가능한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제가 그 노 엔지니어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 간의 어떤 뭐 납땜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어느 정도로 상세했냐면, 옆에서 납땜이라고는 그냥 저는 그냥 부품만 연결하고 했던 뭐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저는 그 장인분이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도 정말 프로가 될 정도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노 선배는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앞에서 뭐 대기업에 대한 한일 뭐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노 선배는요,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몇 달 동안 같이 후배로서 그 기술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던 그 20대의 후배가 꽃다발을 들고 증정을 하고, 네,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와, 그거 실제로 안 본 사람은요, 그 느낌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같이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납땜 기술 가르쳐주고 하는 거,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이쯤에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기업들은요, 그런 노 엔지니어가, 다시 말해서 엔지니어가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한 가지의 분야, 전공 분야,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게 기업 문화예요. 과장이니 차장이니 부장이니 뭐 매니저니 하는 직급들은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을 해요. 그 친구들은 결국 우리로 따지면
아니면 뭐 개발관리팀이라고 할까요? 네, 개발관리를 하는 팀인데 그 노 엔지니어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본의 장인들은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개발, 연구개발에만 몰두하고 기술을 계속 개발을 시켜서 회사의 자산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하라. 그것이 결국에는 회사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으로 큰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일본 기업들은 옛날부터 생각해 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관리자들, 즉 과장, 차장, 부장들, 이 개발 관리를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도 제가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관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원하는 팀입니다.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거죠. 개발 관리가 아니라 개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전공과는 상관없이 직무의 형태가 너무 잘 바뀌어요. 그리고요, 엔지니어 나이 40만 되면 무조건 관리자로 갑니다. 물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30대 후반만 돼도 관리자로 가라 그럴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전공했던 분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내려놓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내 성향과는 상관없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리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의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때까지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실적을 내고 하던, 나는 엔지니어란 말이죠. 그런 개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내려놓는 거에 대한 상실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해본 적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 없는 세계에 뛰어들어서 내가 해본 적 없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니고 부품이 아니고요,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경력 단절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큰 혼란이 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관리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어떨까요? 나는 이때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 성공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평가를 받고 고가도 받고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잘하는데 내가 못하고 생소한 부분으로 해서 뭔가 또 실적을 내야 되죠. 윗사람은 그걸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팀원들하고 후배들하고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후배, 나의 팀원들과 일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더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요. 후배들한테서, 와, 알고 보니 쓰레기네, 저거 나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지? 사람 너무 많이 바뀌었네 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렇지만 그거 못 들을 것 같으세요? 그 선배 엔지니어들은 다 들어요. 그러면서 참는 거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윗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요, 이제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에서 성공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속의 IT 강국이라고 칭송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IT 강국이 아닙니다.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정말 주변 돌아보면 주변 국가들을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 인력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도 그 나라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새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흐름을 둘러다 보면 이제는 세계 속의 IT 강국이라고 외쳤던 그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술 유출이죠. 기술 유출이 된다, 뭐 어디서 뭐 TV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휴대폰 만드는 기술 여러 가지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 그런 뭐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몇 건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국가나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 원인을, 그걸 가져간 사람, 그걸 유출한 그 엔지니어에게만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각을 달리 봐야 돼요. 과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그나마 큰 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고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좀 더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공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실적을 내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근무 환경이나 처우들이요, 생각보다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업계에 뛰어들었던 젊은 엔지니어들이요, 일찍 그 꽃을 꺾게 되는, 그런 희망을 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일본 IT 취업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력자 분들한테서도 저한테 메일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 경력자 분들한테서 온 메일들을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사연이 구구절절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뭐 요즘 굉장히 유명했던 뭐 표현들을 했었죠. 4차 산업혁명?
뭐 어쨌건 좋아요. 그런 허울 좋은 표현들을 하면서 이목을 끌기 전에 지금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무가 변경이 되고요. 그 밑에 그 팀원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지금의 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 IT 강국을 만들었던 선배 엔지니어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장인들에게 퇴직 때까지 자긍심 갖고 일하게 만들어 주고요. 거기서 얻은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물려주고 떠나가게끔 만드는 그 문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려주고 은퇴하는 선배 정년 퇴임식도 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와, 나 이 회사에서 한 내 평생 몸담기를 잘했다, 내 젊은 나이, 내 젊은 아주 귀한 시간 바쳐서 일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후배들에게 자기의 노하우와 업적을 물려주고 그렇게 떠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술 유출을 왜 하려고 하냐면 거죠.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처음부터 그 기술 유출을 하고 싶겠어요? 퇴직 때까지 자긍심 갖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고요. 거기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떠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있게 해준 여러 선배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지금의 후배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내가 이 조직에서 몸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희생해야겠고 내 꿈도 회사와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그 4차 산업 하기 전에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을 해달라니까요. 이 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일본과는 다른 한국식 장인 정신입니다. 그 한국식 장인 정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자그마한 실천부터 시작을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 그 정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요, 제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이걸? 힘이 빠지네요. 대기업, 중소기업, 뭐 벤처,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IT 강국, 세계 속의 IT 강국, 그걸 만들었던 이 땅의 모든 엔지니어 분들,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엔저였습니다.